제목부터가 조신의 꿈이야. 그러면 얘도 보기를 한번 보고 가볼게요. 봐.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지. 구조 도식화 하라고. 하시라니까 제발. 그럼 보세요. 이거는 역시 뭐야? 이야기 속 이야기야. 액자 구성이야. 그래서 인몽장면과 강몽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신이라는 인물의 욕망이 좌절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좌절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할까? 꿈속에서 해소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깨달음으로 해결하는 이런 구조인 거야.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구조도가 이렇게 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것뿐이고요. 여러분이 그릴 줄 아셔야 돼. 수학 그래프 그릴 줄 알듯이. 자,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초반부 인터넷 세팅하라 그랬었죠. 옛날 신라시대라는 배경 세팅이 됐는데 이런 배경 세팅은 뭘 높인다? 신빙성을 높이는 장치예요. 알겠어? 이게 중요하다고. 요즘 고전 작품에서는. 세달사 이것도 봐. 구체적인 장소의가 나왔죠. 이것도 뭘 높인다? 신빙성을 높인다야.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만 처음 들어.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니까 신빙성을 높이는 거라고. 자,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야. 신분을 바꿔 얘기하면은 성격 요소. 그럼 내 상식에는요, 스님은 열심히 수도해야 되고, 뭐 연애라든지 이런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얘는 연애 감정이 생겼어. 심지어 누구야?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딸내미 이런 거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큰일 나지. 심지어 스님이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런데 사랑해. 그러면 아니 뭐 번호라도 물어보든가 뭐 대시라도 하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부처님 저 사랑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도가 뭐 들어지겠어요? 그리고 봐봐, 몇 년 동안 기도만 하면 뭐해? 뭐라도 좀 해. 근데 기도만 했고 결국 어떻게 됐어? 결혼하지. 뭐 여자가 뭐 스님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 남자를 기다릴 건 뭐야?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조신 잘못이야. 근데 꼭 누구 탓을 해요? 부처님 왜 제 뜻을 안 들어주셨나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 인몽 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제 찐따들 꿈속에서는 꼭 이뤄지죠. 그 2D 캐릭터로 이뤄진 거야 이제. 그래서 김씨 딸이 기쁜 모습으로 왜 들어와 갑자기 웃겨버렸네. 갑자기 딸이 딱 들어와서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막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상상은 뭐 자유니까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 안 되었지만 저희 결혼해요 뭐 이러면서 됐어요. 자, 이제 꿈속 장면 여기부터. 여기는요 벌써 되게 많은 걸 세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신이라는 인물이요. 구조를 그리자. 여기다가 차근차근 그려보자 얘들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초반부 인사벨 세팅 장면이라 그랬었죠. 쓰고 가. 여러분이 암산이 될 때까지. 자, 조신이라는 인물이 있어. 이 인물은 스님이야. 그런데 스님이 지금 사랑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요. 대상은 누구야? 태수의 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대통령 딸이야. 그래 당연히 태수의 딸을 사랑하면 뭐해? 모르지. 이 사람은 당연히 결혼했죠 남과. 근데 이걸 보고 괜히 얘는 부처님 원망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 보기를 봤더니 어떻게 해석을 해놨어? 이면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네, 욕망의 좌절이라고 본 거죠. 조신이란 주인공의 욕망이 좌절된 거로 봤어. 자, 그럼 이 좌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욕망을 실현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투영되는 것은 현실 세계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 가상 세계, 꿈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 꿈속에서 태수딸이 찾아왔어. 그리고 조신이 있어요. 이제 태수딸은 얘를 사랑했대. 하지만 현실 문제가 있었대. 우리 이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한 거야. 근데 잘 봐. 해결이 되겠니? 왜? 봐라. 태수딸은 귀족이죠. 돈도 많죠. 그런데 그거는 태수딸일 때의 얘기야.
얘가 스님을 선택한 순간 몸만 나와야 돼요. 반대로 조씨는 스님이잖아. 재산이 있어? 없어요. 똑같아. 그럼 뭐 해야 돼? 얘네는 노숙해야 돼 벌써. 맞죠? 그래. 그 조씨는 스님이야. 그럼 봐. 얘는 경제적 무능이야. 얘도 마찬가지. 경제적 무능이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러분 연애가 가능하죠. 왜?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마셔도 얼마나 좋아. 커피 안 마셔도 돼. 편의점에서 삼다수만 둘이 하나 나눠 먹어도 행복할 때야. 삼다수 필요 없어. 한강공원 걷다가 아리수만 같이 나눠 먹어도 하하호 행복할 때라니까. 근데 문제는 50년 살아봐. 자식이 4명이야. 첫째가 굶어 죽어봐. 그 얘기요 이제. 자, 그래서 샵2. 저는 결국에는 서로 이제 욕망의 투영과 바로 실현돼 버렸죠. 둘이 만나서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 기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4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노숙한다니까. 집이 지붕이 없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친환경 집이죠. 그리고 밥도 없어. 삼각김밥 겨우 먹어. 콩잎이나 명아죽국 이런 거 겨우 먹습니다. 어떻게 돼? 그렇게 거지꼴로 다니다가 이제 50년 동안 그렇게 거지꼴로 다니다가 어떻게 됐어? 강릉 해현령이라는 게 나온 거는 구체 지명을 줘서 신빙성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 15 큰아들이 죽었어요. 당연히 슬프죠. 이제 내 자식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띠풀 한마디로 저기 이제 그 박스 강남역에 박스집 짓고 사는 거야 이제. 또 어떻게 됐어 이제 10살 딸아이가 국어를 하게 되는 상황이야. 당연히 둘은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서 태수의 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는 20대 초반에 너무나 예쁠 때고 당신도 잘생겼을 때였어요. 그때는요 삼각김밥 하나를 나눠 먹어도 행복하고 맛있었어요. 옷이 있어요. 제가 갖고 온 명품 옷 팔아가지고 나눠서 입었어요. 50년 동안 우리 정도 생겼지만은 그리고 은혜와 사랑도 있었으니 나쁘진 않았지만 어머나 요즘 어떡해요? 20살에 만났으면 이제 70살 넘어가는 거야. 그래 현실적 문제가 생기죠. 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헤어집시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 어릴 때 읽었을 때도 되게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보면서 이제 소설이니까 그냥 제 연애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가끔씩 여러분 헤어진 전 여친 생각날 때가 많거든. 근데 잘 봐. 우리가요. 자,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이별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잘 들어. 사랑을 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해서 생기는 행복이 있을 거고 이별을 해서 생기는 행복도 있어. 웃기지만. 근데 사랑을 해서 생기는 불행도 있어요. 이별을 해서 생기는 불행도 있죠. 그런데 이 총량을 따져보는 것 같다 결국 우리는. 그러면 사랑해서 아픈 것보다 다시 이별해서 아픈 것보다 사랑해서 아픈 게 더 클 때 우리는 이별을 하는 것 같다. 조신도 마찬가지죠. 조신도 지금 뭐야? 사랑해서 불행이 더 커져버린 거야. 20대는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70대가 되니까 사랑으로 인한 불행이 더 큰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별해야죠. 이제 이혼해야죠. 그 얘기야. 사랑으로 인해 생기는 불행이 더 클 때, 이별로 인한 불행이 더 작을 때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됐니? 그 얘기야.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조신의 꿈으로 연애 수업을 했네요.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기뻐해. 드디어 저와 이별하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딸이 데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태수 딸이었으니까 뭐 아이들 4명 양육하는 건 쉬웠을 텐데 조신 따라간 애들은 어떻게? 아무튼 뭐 저는 뭐 남의 양육권까지 제가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하여 왔더니 꿈에서 깼어요. 그럼 봐. 여기까지가 지금 인몽 강몽 꿈속의 이야기잖아. 맞죠? 그런데 이게 꿈인가? 꿈이 아닌 것 같은 이유 첫 번째. 실제로 늙어버렸죠. 두 번째,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근거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여기다 우리 아이를 파묻었는데 돌미륵이 나왔다는 건 뭔가 있는 거죠. 꿈은 꿈이지만 뭔가 꿈과 현실의 경계선상에서 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건 나도 들은 얘기가 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Public Relation, P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베이노 수업은 정말 좋아요를 베이노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지만 베이노 수업이 정말 좋아요를 여러분이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면 신빙성이 생기는 게 바로 PR, Public Relation이야. 알겠어? 그래서 원래 이 PR이라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PR은 뭐야? 신빙성을 높이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통해서 신빙성을 높이는 거. 어떻게? 봐. 정토사가 그랬대라고 출처를 밝히는 거죠. 정토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대라고 이 이야기 출처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나도 들은 얘기니까 거기에 논평할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들은 이야기, 즉 출처를 밝힘으로써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설계를 한 거죠. 여기서. 됐습니까? 그리고 봐봐. 지금 우리가 벌써 고전소설 읽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 여기에 또 이런 시 있으면 뭐 다른 내용 별거 있겠어요? 간단하지.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켜서 생기는 행복과 불행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별해서 욕망을 멀리해서 생기는 행복과 불행이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별로 인한 불행이 더 작아질 때, 사랑으로 인한 불행이 더 커질 때 우리는 당연히 이별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욕망을 멀리하는 거잖아. 이런 거야. 여러분, 덜 쓰고 덜 버는 것도 행복이 될 수 있죠. 더 쓰고 더 버는 게 행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일본은요, 이제 덜 쓰고 덜 버는 행복을 찾은 나라야. 왜냐하면 30년, 40년 저성장 와버리니까. 대한민국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제가 답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더 벌고 더 쓰는 인생을 살 것이냐, 덜 벌고 덜 쓰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제 슬슬 여러분은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과거 여러분 부모 세대는 더 벌고 더 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였지만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 부모님 대비 10분의 1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는 덜 쓰고 덜 버는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세대라서 냉정하게 이 시대 통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얘기도 제가 드린 이유는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어서. 그래서 자, 봐. 처음에 이사벨 세팅해서 욕망이 투영됐고 바로 욕망이 실현됐으나 결국엔 욕망이 좌절됐죠. 그리고 나서 강몽이죠. 그러면 잡고 계세요. 중간에 이 이야기가 이야기 속 이야기로 꿈속 이야기로 들어간 거고 액자식 구성으로. 자, 강몽 이후 장면을 볼게요. 강몽 이후 장면에서는 어떻게 됐어? 이제 조신이 깨닫죠. 꿈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근데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근거들이 나오죠. 신빙성 올리는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가 있었어. 첫 번째 단서는 뭐였다고?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 새어버렸어. 즉 조신이 늙어버렸어요. 하룻밤 꿈을 자고 하룻밤 잠을 잤는데 늙어버렸고, 두 번째는 돌미륵이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인데 뭘 했어요? 논평이 들어가 버려. 그럼 이 사람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이게 세 번째가 맞겠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전이야기. 그래서 정토사의 이야기였다. 정토사의 시작이 이거다. 결국 내가 들은 이야기다. 피열이다. 내가 출처가 있는 이야기다. 전부 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죠. 이런 것들이. 됐니? 신빙성이 생기니까 훨씬 독자들의 설득력이 생기겠죠. 10초 잡아주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선지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이 스토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1번 선지가 뜬금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런 설계로 들어간 거지. 2번 선지, 인물의 발화 내용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있니?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죠. 주제의식은 뭐야? 욕망에 대한 고찰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봐. 두 사람 간의 갈등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 가치관이 똑같아. 나 현실적으로 태수 딸이고 너 스님이야.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연이지만 우리 그 인연을 가능하게 해볼까? 50년 살았죠. 헤어질 때도 서로 기뻐하면서 헤어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물들의 상반된 삶의 태도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기도 틀린 거지만 인물들의 발화 내용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논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신빙성을 높이고 싶었던 거고. 3번 선지, 무슨 목격을 해.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이어지는 거냐? 여기서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들은 이야기라니까. 출처라니까. 그래서 신빙성 높이고 싶은 거라고. 4번 선지,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병치된 게 아니라 액자식 구성이라고. 그래서 5번이라고. 신빙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신빙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신빙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구체 증거 줘서 신빙성 높이고 있다. 왜? 이게 유통론의 핵심이라서 계속 이게 정답선지 설계인 거예요. 신빙성, 사실성 이런 워딩에 진짜 주목해야 돼. 고전소설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면.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고전소설 첫 작품부터 계속 이런 느낌이야. 지금 벌써 두 개가 이렇잖아. 첫 시작이.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할걸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만 설계를 해놓은 거야. 이걸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자, 조신의 꿈에 대한 이제 배경 설화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자, 뭘 줬어요 지금? 시대 배경을 줬죠. 자, 그럼 봐.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극락세계 정토에서 해결을 하겠다야. 그럼 해결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니? 자, 고행을 감내 수행하는 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1번 선지. 그러면 그 시절 사람들은 불교적 믿음이 그 시절 고뇌의 해결 방법이었다는 걸 보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 2번 선지. 지금 조신의 꿈속 상황을 보면은 자녀가 아파. 왜 아프지? 경제적 분피 때문이죠.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거고. 3번. 잘 들어. 자, 지금 구조적으로 해결 방법은 뭐냐면 현실은 극복 불가능이라니까. 어디서 해결해야 돼? 사후세계, 극락 정토, 초월세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사후세계에서 해결해야 된다니까. 대신에 그 과정에 뭐가 있는 거야? 현실의 삶을 감내하고 현실의 삶에서 수행해서 초월세계에 다가가야 되는 거야. 극한으로. 이게 해결 방법인 거야. 그럼 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해결 방법이냐고요? 결국 이 사람들 이별하는데. 이해돼? 일단 첫 번째 주제의식 아웃이고, 두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주제의식도 아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 봐. 지금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냐면 이거야. 현실적 욕망은 실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니까요. 우리의 현실적 욕망은 충족 불가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감내하고 수행하다 보면 넌 어디서 현실이 아닌 초월세계에서, 현실 세계가 아닌 초월세계에서, 그 극락정토에서 너는 해결을 할 것이다야. 그래서 현실적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된다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제가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그럼 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요? 얘는 봐, 현실이 극락이래잖아. 현실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잖아. 현실에 답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초월세계에 가야 답이 있는데 현실에 답이 없다니까요. 초월세계에 가야 답이 된다니까. 이 구조 처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봐. 현실의 괴로움은 현실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현실 해결이 안 돼서 사후 세계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 초월 세계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작품의 주제와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해결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로 기이해서 해결하거나 초월 세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선지를 3번 선지를 설계한 거지. 왜? 이건 현실에 답이 있다는 거잖아. 현실이 문제지만 동시에 현실이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답이 아니라니까 지문 내용에 따르면. 뭐가 정답이야? 초월 세계가 정답이지. 현실은 문제고. 이런 단순한 정보 구조로서 정답 3번 선지 끝이에요. 그러면 3번 선지도 바로 보이죠. 자, 그럼 봐. 결국 현실의 고난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갔죠. 그 과정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당연히. 왜?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예요, 바로. 꿈속 세계의 체험 덕분에 얘는 깨달았잖아. 그걸 후회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반대 선지로 간 거죠. 여기까지 느낌 잡으셨어요? 정리 잘 하십시오.